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71% 상승 마감, 그리고 코스닥은 0.26%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큰 순매수를 했습니다. 6,200억이 넘는 큰 돈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업종별로 들여다보면 전기전자업종 순매수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외에 기계라든지 운수장비 이런 업종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오늘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금융투자 쪽에서 시장이 이만큼 올랐는데도 저렇게 순매수가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선물 쪽에서도 지금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현물 시장이 싸기 때문에 일로 지금 선물에서 이쪽으로 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랐지만 앞으로 전반적으로 더 희망적이게 좀 더 갈 수 있다고 지금 세력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이렇게 순매도를 많이 했고요. 이거 직접 한 거고, 이것도 뭐 기관들이라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도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건 간접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인들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샀다가 상승할 때 이렇게 팔면서 수익을 좀 남기는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떤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통해서 이렇게 가입하고 있다가 시장이 오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돈도 이렇게 하면은 팔아서 돈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기관들도 이렇게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인들 계속 매집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서 우리가 투자를 계획을 해야 됩니다. 세력들 오늘 기관들이 많이 팔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은 이렇게 6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우리 금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을 했죠. 저렇게 동결을 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씩 지금 높아지는 그런 상태. 물가가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이거 만약에 지금 물가가 높아지고 있죠. 정부 지금 미국의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뭐 선거라서 많이 하는지 몰라도, 그다음에 연준은 지금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은행에서는 지켜보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이 기업이 있는데 이 돈이 늘어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제가 요만큼 더 성장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요만큼 지금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괜찮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연준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금리를 갖다가 올려서 늘어나는 돈만큼 빼내야 되겠죠, 밖으로. 이렇게 빼내야 되는.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을 유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빼내야 되는데, 그럼 저렇게 돈을 빼내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 경제가 자꾸 이렇게 성장해 가려고 하는데, 자꾸 연준에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태클을 걸고. 또 그리고 심지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좀 취약한 기업이라든지 유동성이 좀 취약한 기업 아니면 가게들은 실제 파산을 하게 되겠죠. 디플레이션에서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 목표를 잡기 위해서 계속 경제가 발전할 때마다 계속 딴지를 걸게 되면은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죠. 근데 자꾸 그 2%에다가 어떤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유동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전체 금리를 봤을 때 좀 멀리서 이래 보면은 지금 우리가 뭐 굉장히 싼 금리로 오랜 기간 있긴 했어요. 근데 뭐 저도 사회초년생 때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 경험을 했었고, 아마 지금 뭐 5, 60대 분들께서는 훨씬 높은 이자 이런 거 다 경험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더 되신 분들은 훨씬 더 높은 이자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요때부터 해서 우리가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시대에 이제 살아서 그렇지, 앞으로는 이제 금리 요렇게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튼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때 고용은 어떻고 실업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사람들이 물가가 높으면 그 물가를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월급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이 계속 높아지고 물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계속 늘어나고 또 뭐 사람들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건 좀 숫자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굳이 집착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또 집착해서는 안 되는 또 이유가 이 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80년대 요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물가가 낮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급망 이슈, 코로나 끝나고 뭐 우크라이나 뭐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좀 높아졌죠. 그럼 앞으로도 가면 과연 지난 몇십 년 동안처럼 물가가 계속 이렇게 잘 유지가 될 것이냐? 이거는 좀 물음표를 해봐야 됩니다. 이때 1980년대는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조금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통일이 되고요. 또 그리고 중국이 개혁 개방이 되고 또 뭐 최근에는 이 베트남도 뭐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베트남도 경제 활동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산권 국가들도 지금 다 나와서 경제 활동에 예전보다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게 제공이 되면서 전 세계에다가 물건을 값싸게 제공할 수 있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면 앞으로도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임금이 지금 높아져 가지고 예전만 못하니까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임금이 높아지니까 타산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공장을 갖다가 지금 다른 쪽으로 빼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환경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물가 압력은 상승 압력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그래서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예전의 경험으로 봤을 때 물가가 높고 금리도 높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거 다 감당할 정도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실업이 없고 공장이 잘 돌아가면 경제가 잘 돌아가고 돈이 잘 만들어지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연준에서도 그 통화정책 운영의 방향이 금리를 갖다가 물가를 갖다가 기준으로 잡고서 금리를 어떻게 정책을 펴는 것보다는 기업의 고용, 뭐 실업률 이런 것들을 좀 더 비중을 높게 잡고서 경제가 잘 돌아가면 괜찮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금리 정책을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들도 뭐 그쪽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오랜 기간 해왔던 저금리 시대는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금리를 조절을 하던 시대는 이제 서서히 이제 빠이빠이 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는 그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가지고 실업이 어떻게 되고 고용이 어떻게 되고 대충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렇게 이제 물가를 높아지는 데 있어서 그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좀 효율성을 높이면 되겠죠. 예전으로 치면 생산자에서 이렇게 소비자까지 연결이 되는데 여러 가지 유통 단계를 거쳐서 요 거치는 과정의 물가가 이렇게 높아지는 마진이 붙으니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변해서 이렇게 좀 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한 단계만 거치고 바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물가가 일단 싸게 공급이 되겠죠. 또 그리고 또 노동력 사람들을 갖다 고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뭐 4대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 기업주한테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많기 때문에 고용을 갖다가 이렇게 초기 투자 비용은 좀 들겠지만 고용을 이제 하지 않고 로봇이라든지 다른 자동화 시스템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하게 되면은 초기 투자는 들겠지만 그게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되면은 사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물건을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물가가 더 싸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 구조. 이 구조 지금 여기서 사라지는 게 뭡니까? 유통 과정에 사라지게 되면은 저렴한 물가를 공급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유통 단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사라지게 됩니다. 또 예전에는 사람을 고용해서 뭐 하던 걸 갖다가 이제 로봇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은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물가를 갖다가 싸게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 기술 발전을 시키게 되면은 예전에 사람이 하던 것을 사람이 안 하고 앞으로는 기술이 하게 되면은 물가가 싸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한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노동력을 봤을 때 지난 몇십 년과 같이 앞으로도 낮은 물가가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일단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럼 노동력을 갖다가 예전만큼 투입하지 않고서 물가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 발전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술 발전을 시키게 되면 물가는 싸게 유지가 되는데 고용을 많이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실업자가 많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지금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지금 막 섞여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반도체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죠. 그럼 이게 반도체 산업이라서 지금 반도체가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반도체 사서 뭐 하려고 지금 반도체를 사가냐고요? 이 반도체를 어딘가 쓰려고 누군가 지금 구매를 해 가겠죠. 수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반도체 지금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서 지금 반도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아는 거 모르는 거 다치고 어디 있었든지 지금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뭔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면 어디로 향하느냐? 바로 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을 쓰지 않는 쪽으로 지금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반도체를 한번 갔다가 이 기대심으로 올랐다가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 뭐 안 되네 생각보다 뭐 실현되는데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좀 걸리게 해서 실망 매물이 이렇게 나오겠죠. 시장이 하락하다가 어느 순간 지금 반도체 사가는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내고 실제 적용이 되는 기업들부터 사람을 대체해서 뭔가 나갈 거잖아요. 그럼 기업도 수익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큰 거품이 발생하는 이런 시나리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지금 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이 길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사게 될 때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면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건 또 금리가 또 다른 문제인데 이때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그러면 이렇게 직장 잃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럼 직장을 잃게 되면 뭐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진다 하지만은 그거는 정말로 먼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먼 나라 이야기냐면은 그게 단시간에 이루어지리라는 또 보장도 없고 새로운 직장이 만들어지는 게 또 새로운 직장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나이 든 사람이 지나간 어떤 배움과 다른 새로운 것을 갖다가 카멜론처럼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한테는 어떤 새로 생기는 직장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기존에 이제 나이 많고 새로운 것에 변화에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은 그냥 게임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우려했던 일이 언제 발생이 되느냐? 1929년도 미국 대공황의 교훈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죠. 예전에는 뭐 차도 힘들게 조립해서 만들었는데 자동화되어서 뭐 부품만 사람이 막 부품, 기계 부품처럼 부속품처럼 하나만 하면 되니까 훨씬 더 지금 빠르게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과정에 사람들이 많이 실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업을 잃으니까 수입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건은 싸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소비가 안 돼가지고 일시에 기업도 수익이 뭐 크게 늘어나고 다 좋은데 소비가 돈이 갑자기 안 돌아가니까 멈추는 현상이 발생된 게 바로 1929년이 됩니다. 그 이전에도 한 몇 년간은 엄청 좋았습니다. 좋다가 한 방에 빵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그럼 이렇게 거품이 커졌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그럼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인류 역사상 지금 가장 큰 돈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풀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품이 발생하면 더 많이 풀리겠죠. 그럼 인류 역사상 이만큼 지금 종이 돈이 풍부했던 시절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방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한 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 전 세계 팡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파산하고 다 날아가고 죽고 뭐 찢고 붙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남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수도 없이 이제 말씀을 드렸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한 방에 지금 다 무너졌을 때 가면 진짜 남는 건 뭐냐? 바로 금이죠, 금. 은이고. 금과 은. 금은 지금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고, 은은 지금 뭐 조금, 금보다는 지금 수요가 좀 덜한 부분도 좀 있을 것이고, 또 은은 뭐 이건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좀 가격을 갖다가 조작을 하고 있다. 시세 조작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금과 은, 이거 이제 나중에 돈이 되는 시절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좀 자주 했던 이야기고 굉장히 좀 긴 시나리오인데 지금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그럼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 외국인들이 오늘 반도체 많이 매수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 반도체 종목 많이 올랐다는 것은 요것만 보는 굉장히 지엽적인 요것만 생각하는 지금 그런 거고, 그럼 반도체를 누가 사가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 예전에 뭐 옥스퍼드 이코노미 거기서 나온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뭐 전 세계로 보면 독일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죠. 비중이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장에다가 로봇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수익은 이유는 정말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럼 기업들은 잘 될 거고 사람들은 실직을 할 거고 그럼 빈부격차가 엄청 커지겠죠. 그때 빈부격차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계속 직장을 갖다 AI 관련 직장을 뭐 로봇을 만드는 그런 데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현재 다니고 있는 직업 잃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 투자죠. 그냥 주식을 통해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서 기업의 이익을 갖다가 우리가 향유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또 그리고 거품이 늘어나게 됐을 때 항상 이 거품은 사줄 사람이 없으면 날아가는 겁니다. 자, 돈 버는 건 누구나 다 지금 돈 버는 것만 생각하지 사주는 거에 대해서 누가 생각하는 거야? 다 사람을 써서 예전처럼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공장을 하나 지으면 이 설비 투자고 뭐해서 500명이 필요하다. 그럼 이 50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명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옆에 부동산이라든지 부대 시설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이 주변 또 상권도 다시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 그만큼.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공장을 하나 지으면 그냥 로봇이 몇 대 필요하다 해서 주변 상권하고 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예전하고 지금 전혀 지금 다른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서 투자를 볼 때 정말 지금은 우습게 생각하고 뭐 단타 투자하거나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전체 가능 이 그림을 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지금 뭐 한 장에다가 여기저기 뭐 덕지덕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때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해봤었고, 궁금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보고서 전체 내가 지금 현재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일단 투자 중요하다. 주식 계속 해야 된다. 뭐 단기간에 좀 외국에 오늘 반도체 사서 돈 버리는데 많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또 그리고 반도체 업종 못 사가지고 아이고 내가 힘드네 그게 아니라니까는요. 그럼 반도체 어디서 지금 많이 사가고 어디서 지금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자동화를 갖다가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 거 공부해야죠. 기업들 공시 나오고 뭐 나오면 설비 투자가 지금 어느 쪽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설비 투자를 할 때 그 방향이 사람을 안 쏘고 자동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나 그런 거 연구를 해서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그런 거 찾아보겠죠. 그럼 특히 외국인들이나 세력들이 사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내용이 있나 없나 찾아보면은 훨씬 더 지름길로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수도 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뭐 앞으로 일어날 일 이렇게 시나리오를 대충 세워두고서 대비를 해가면은 어떻게든 뭐 어떻게 살아날 길이 있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이 이야기를 매일 직간접적으로 듣게 됐고 또 생각도 하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런 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일단 들여다보면은 S51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도 자주 말씀드렸죠. 이번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차트 다시 한번 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상승장 갈 때는 조정이 별로 없어요. 똥 날라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승장 갈 때는 가다가 또 올라가요. 가다가 또 올라가고 가다가 또 올라갑니다. 종목들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술도 이렇게 보면은 예전하고 좀 다르. 예전에는 보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파란색 뜨면 쑥 떨어지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죠? 이미 오른 상태에서는 그래요. 근데 올라갈 때는 별로 없습니다. 올라갈 때는 별로 조정을 마찬가지라니까요. 별로 조정을 안 주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좀 과감하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 이 말입니다.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좀 올라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SK텔레콤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래 쭉 이런 멀리 바라보게 되면은요. 자, 이때 한번 요때 끝났네요. 끝나고 또 요때 한번 끝나고 다시 요겁니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겠죠. 이것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또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파라다이스는 진짜 쉬운 종목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변동성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가면 이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도 빨간색에 비하면 싼 가격이죠. 그럼 요 부분에 파란색 넣는다 생각하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확률을 봤을 때 이번에도 지나온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지금 지하실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접어들면 충분히 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겠죠. 여튼 이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시절과는 전혀 다른 지금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또 역사는 반복된다고 해서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다시 우리 눈앞에 펼쳐지려고 하고 있고, 또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서로 다른 일 같지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반도체를 계속 사간다는 것은 반도체 사서 굽어 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다른 곳에 넣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것을 만들면 그건 또 기업들한테 또 유통이 되겠죠. 그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기존의 일자리를 갖다가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투자자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또 기업의 이윤을 갖다가 높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이 세상이 변한 것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까지나 이제 공부된 몫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